자,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 마무리를 다 못했던 댓글 수정 기능, 이제 실제로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메소드 만들어주고 쿼리 날려주는 거, 이런 것들 마무리를 먼저 좀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 컨펌 진행할 거니까. 자, 현재 우리가 아작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비동기를 통해서 화면을 그려냈던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두 모디파이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 당연히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위에 있는 녀석을 두 모디파이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도 바꿔줄 거고요. 우리가 이때 받는 파라미터 당연히 아이디를 넘겨 받고 있었죠? 이렇게 input type hidden을 통해서. 그리고 body를 입력받고 있어요. 그러면 id 그리고 string body 두 개를 받아줘야겠죠? 상황에 맞게끔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는 이제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두 딜리트를 복사해 갖고 왔기 때문에 기존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권한 없는 거 이런 체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거 필요한가요? 필요하겠죠? 삭제 기능이랑 수정 기능 둘 다 당연히 이렇게 댓글이 존재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니까 필요하고, 권한 체크 똑같이 필요하겠죠. 권한이 있어야 수정을 할 수 있는 거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delete reply가 아니라 modify reply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body도 값을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돌려보내는 것 또한 따로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reply DAO한테 modify reply를 해줘 라고 부탁을 할 거고요.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서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주면 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게시물을 댓글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날릴 때 일단 업데이트 리플라이 set 할 건데, 업데이트 데이트라는 애는 우리가 갈아 끼워 줘야 될 거고요. 왜냐면 수정을 실제로 했으니까 수정일에 대해서 당연히 기록을 남겨줘야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body를 바꿔줘야 돼요. 자, body 컬럼의 값을 우리가 넘겨받아온 body로 바꿀 거다. 그리고 나서 조건절을 입력해 줘야겠죠. id는 넘겨받아온 id. 자, 이렇게 할 건데 컨트롤러 쪽에서 제가 body에 대한 그 공백 검증을 지금 현재 안 했어요. 그렇죠? 얘가 검증을 안 했을 때 화면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스크립트에 지금 이거 onSubmit 걸려있는 이 부분 그대로 체크할 수 있게끔 냅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녀석이 실행될 때 얘도 한번 검증을 할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됐을 때 두 글자 이상이 아니면 더 입력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거 띄워주고 안 보낼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body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검증을 해놓은 이유가 화면상을 통해서 접속하는 상황이 아니라 URL 요청에다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 URL 매핑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고 들어오는 상태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럼 body라고 하는 값이 제대로 입력되어서 넘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body에 대한 검증도 하나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런 거 하나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죠. 얘를 body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이러면 요청 URL 매핑에다가 강제로 값을 넣어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일 때도 검증을 해주겠죠. 자, ID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input이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int 값이니까 만약에 파라미터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이 녀석도 당연히 문제는 생깁니다. id라고 하는
키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로 검증할 수 없어서 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 안 해요. 스크립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이쪽 백단에서 서버 요청이 넘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증을 하긴 하는데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에러 페이지 같은 거를 따로 별도로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뭔가 사이트가 사용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잘못됐다. 그럼 일단 이 에러 페이지 띄울 거예요. 사용자들이 이 화이트 라벨을 못 보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 플라이에 그 모디파이 진행하는데 아이디 같은 거 아예 안 넣어요. 이 화이트 라벨이라고 하면서 에러 페이지가 이렇게 뜰 거잖아요. 이거 안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무조건 다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연계는 프로젝트 세팅상 아주 기본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적용하는 방식만 기존에 써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할 거라 괜찮아요. 아무튼 일단은 뭔가 아이디를 하나 입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디 제대로 값을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쿼리도 제대로 입력을 다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정이 잘 되는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다음에 로그인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댓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키읔키읔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수정을 해보죠. 수정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줄바꿈도 했고요.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됐다라고 뜨면서 돌아갔을 때 잘 바뀌어있죠. 저는 지금 화면에 그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댓글을 수정할 수 있는 양식을 보여주는 과정을 비동기로 처리를 한 거고, 사실 비동기로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데이터 같은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비동기 처리를 한 거고요. 비동기 처리를 아작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면을 그리는 것까지는 가능을 했어요. 대신에 필요한 데이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동기를 썼다의 개념인 건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어거지로라도 만들 수는 있어요. 비동기를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비동기를 쓰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해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바꾸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 과정은 비동기로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동기 처리를 진행을 한 거고요. 자, 그럼 댓글 수정 기능도 완벽하게 완료를 했으니까 일단 이거 기록에 남기도록 하죠. 자, 일단 커밋을 완료를 했고, 제가 지금 커밋을 하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기능 추가하고 우리 또 인터셉터에 추가를 안 했어요. 그죠? 지금 댓글 작성이랑 이런 거 몇 개 더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to write 댓글 작성하는 거고, reply에 우리 애초에 이 내용 가져오는 거 get reply content, 이 녀석도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게 맞긴 해요. 왜냐면은 댓글 수정 기능에서 사용되는 요청이니까. 자, 그리고 2개 정도 더 만들어서 to modify랑 to delete도 등록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 로그인 없이는 쓸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추가를 다 해줬습니다. 이 커밋은 다음에 일단 그냥 지금 같이 할게요. 지금 이 내용까지 커밋 완료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 컨펌 진행할 건데 컨펌을 진행하는 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이 할 게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이거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토스트 UI 관련 자료라고 해서 링크가 3개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 토스트 UI는 뭐 하는 애냐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에디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게시물을 수정한다거나 했을 때 뭐 네이버 메일 같은 거 쓰려고 들어가만 봐도 애초에 편집기가 이렇게 에디터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적용시킬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처럼 실제 웹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웬만한 웹사이트들은 다 에디터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좋은 에디터가 워낙 많이 나왔고 그 에디터를 가져다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우리도 그걸 적용을 시켜볼 거란 얘기고요. 그 중에서 에디터, 많은 종류들 중에 우리는 토스트 UI 에디터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 3개를 열어보시고 얘를 둘러보세요. 그냥 마음껏 구경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 애기 때문에 둘러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적용하고 나서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냥 뭐 자유롭게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화를 잠깐 멈추고요. 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네, 어느 정도 컨펌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 컨펌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제가 공지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수업 페이지에 공지를 남겨놨고 토스트웨어의 관련 자료 올려드리면서 네, 쭉 둘러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한번 기초 사용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이 링크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린 링크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지 쭉 둘러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밑에 링크 3개가 더 나왔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공식 문서니까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기초 사용법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은 코드펜에 어떤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잘 보시면 에디터가 나와 있는 상태죠? 실제로 이 에디터 그냥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이 스크립트 2개는 이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가져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버튼으로 내용 가져오기, 내용 넣기, 그리고 div의 에디터, 그다음 div의 뷰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에디터고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뷰어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에디터고 뷰어고 비슷한 녀석인데 어쨌든 컨셉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이고 여기 있는 내용 가져오기나 내용 넣기라고 하는 버튼들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스트UI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CSS나 이런 것들을 불러다가 입힐 필요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헤더 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줘야겠죠?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자, 스크립트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만큼 써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만 좀 짚어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div 에디터라고 하는 녀석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싶은 div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id를 부여해 놨죠. 그러면 이 id로 이 div를 찾아서 그냥 에디터를 적용시키면 돼요. 근데 그 적용시키는 id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컨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이 작업한 거 이것까지 그냥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윈도우.데이터 스토리지 다 붙여넣기입니다. 그대로 하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상황을 따져야 되는 거는 요 정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조금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근데 사실 뭐 크게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샵 에디터 들어가 있죠. 샵 에디터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id가 에디터인 녀석을 찾겠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선택자 배웠으니까 그 선택자로 id 에디터를 찾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div를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문법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바닐라 스크립트예요. jQuery 문법이 사용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에디터라고 하는 아이디를 찾아낸 거고요. 그 녀석한테 이 에디터, 우리가 이제 에디터를 쓰기 위해서 이 위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값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냥 에디터를 불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얘는. 그럼 이렇게 에디터가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JSP 하나 만들어서 이거 헤더에다가 이거 붙여넣기 하고요. 불러오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DIB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 스크립트만 갖다가 넣으면 얘가 그냥 알아서 해요. 에디터를 보여줘요, 그냥.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 뷰어 마찬가지입니다. 뷰어라고 하는 애를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얘가 좀 다릅니다. 뷰어가 true고요. 이니셜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값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뷰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보여줄 때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기본값 세팅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뷰어랑 에디터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이 밑에입니다. 에디터를 가져다 쓰는 행위는 복사 붙여넣기가 거의 전부기 때문에 고민할 게 딱히 없지만 얘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btn get html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지금 찾았어요. 그리고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 녀석은 이 내용 가져오기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 버튼을 찾아다가 여기다가 넣었다라는 행위가 되는 거고 이 버튼에 add event listener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바닐라라고 했습니다. 바닐라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이벤트, 나 클릭 이벤트 발생할 거야.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썼던 방식으로 애초에 지금 가장 최근에도 이거 말고 위에 쪽에 자, 이런 걸 썼습니다. jQuery 사용해서 이 아이디를 찾아오고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클릭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펑션 써있는 거 있죠. 그거랑 다를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냥 함수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화살표 함수랑 일반적인 펑션이랑 좀 의미가 다른 부분은 이 안에서 this를 사용할 때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이 this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자바에서 사용하는 this랑 비슷하지만 결국 달랐어요. 우리가 onSubmit에 this를 같이 넘기면 이 onSubmit을 발생시키는 그 주체가 this로 담겨서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this를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화살표 함수에서는 this를 바인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바인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바인딩이라는 건 this를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뜻해요. 근데 일반적인 펑션은 바인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this를 고정시켜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 빼고는 사실상 그냥 함수 만드는 방식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만약에 함수에다가 매개변수를 받아올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만약에 매개변수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화살표 함수에선 여기다가 매개변수 넣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 만들어 준 거고 클릭이 발생을 했을 때 나 이런 로직을 수행할 거야 라고 정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에디터를 찾아서 이 변수에 담아 놓고 이 녀석을 데이터 스토리지에 뭘 가져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의미 알 필요 전혀 없어요. 얼러트는 그냥 알림창 띄우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에다가 이 방식과 이 방식으로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림창 get html. 그러니까 이 지금 적혀있는 이 텍스트 값을 html 방식으로 가져와서 보여줄게 라고 하니까 p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거고요. 한 번 더 확인 누르면 이제 get 마크다운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로 그냥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가져올래? 아니면 HTML 방식으로 가져올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기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능 왜 필요하겠어요? 이 내용 가져오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만들어 놓은 코드에다가 이 에디터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시로 라이트 쪽을 가볼까요?
write.jsp. 여기를 보시면 폼 태그 두 라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폼 태그의 안쪽에 우리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 input text area를 놨어요. 자, 제목 부분은 에디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용 부분에다가 에디터를 넣을 건데 텍스트 에리아 대신에 에디터가 들어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디터는 지금 div 태그로 우리가 만들어 놨었어요. 코드펜에서. 그러면 이 안쪽에 텍스트 에리아 대신에 div가 온다라는 건데 폼 태그로 전송되는 애들은 누구라고요? input, 텍스트 에리아, 뭐 select 이런 애들이죠. 그럼 div는 이 값을 못 넘겨줄 거잖아요. 열심히 에디터에다가 써봤자 body라고 하는 이 네임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세팅해줄 수 있는 녀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div가 열어줬던 에디터에다가 입력된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서 세팅해야 돼요. 어디에? 폼 안쪽 인풋 어딘가에,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어 어딘가에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화면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히든으로 숨겨놓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히든으로 숨겨놓고 네임에 body 넣어주고 실제로 밸류에다가 여기서 가져온 값을 세팅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body 값이 넘어갈 거잖아요. 아니, 그 컨트롤러 쪽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설트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 가져오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지금 이거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함수로 만들어서 정의를 했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끔 세팅하면 돼요. 그렇게. 자, 그리고 밑에 이 내용 넣기 얘는 이 내용 넣기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값을 넣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내용 넣기를 누르면 여기에 값을 그냥 넣겠다. 자, 그럼 이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디테일 같은 데에다가 만약에 뷰어를 사용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넣어서.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뷰어에다가 값을 넣는 행위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코드에다가 이 에디터를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을 시킬 때 필요할 법한 녀석들을 이제 이 기초사용법에다가 정의를 해 놓은 것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뭐 어떤 내용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거를 열심히 보려고 해서 보면은 아예 분석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스크립트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분석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기초 사용법.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넘어가고요. 다양한 플러그인 적용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 들어있지? 이건 됐습니다. 플러그인 적용하는 거. 여기를 열어서 보시면 CSS 부분은 그냥 뭐가 있지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HTML 부분에 뭔가 상당히 많이 불러오고 있어요. 이 에디터 안쪽에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라고 제공을 한 건데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플러그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옛날 거라 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 보시고요. 하나씩 지워가면서 불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두고 써도 되고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냥 플러그인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부분에서 알아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구글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 저도 못 짜요. 안 짜요. 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글에 있는 플러그인 적용하는 방식 가지고 그냥 쭉 가져온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요 정도? 잠깐만요. 이걸로 봅시다. 자, 여기 토스트 에디터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요만큼 하는 일은 사실 그 전에 기초사용법에서 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플러그인들 불러온 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세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스라고 하는 옵션.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다 나와요. 이 문서 뒤져보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이 문서 플러스 구글링을 통해서 그냥 자료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기능을 살려보고 싶다면 문서를 정말 열심히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도를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요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일반적인 폼의 토스트 UI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보시면 HTML에 플러그인 적용되어 있는 녀석들처럼 뭔가를 많이 불러오고 있는데 그 밑에 실제 이 폼 태그부터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폼 태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액션은 비워놨고요. 작성 버튼이 있네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션에 걸려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이 요청에서 자기 자신으로 갈 수가 없죠. 얘는 에디터 편집기니까. 얘는 에러가 나요. 입력하라고 뭐라 하네요. 입력했다고 치면 막아놨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송하는 부분을 이걸 막아놔서 어쨌든 그냥 만든다라고 치면은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뭐라고 할 겁니다. 자, 얘는 그냥 구조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만든 폼 안에다가 실제로 에디터를 적용한 이 사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다가 이 에디터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 얘가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애초에 이 폼에 걸려있는 onSubmit 이 함수 이름이 이건데 우리가 이미 onSubmit에 걸어놓은 함수가 있죠. 그 함수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잘 끼워 맞추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브밋 폼.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을 잘 보시면은 자, 폼 타이틀 밸류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던 거죠. 했던 거. 그 다음 이거 했던 거죠. 그대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밑에가 좀 다르죠. 자, 에디터. 폼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요. 파인드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찾습니다. 클래스를 가지고 찾은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아하. 자, 이렇대요. 저도 순간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얘를 봤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 지금 얘를 본 겁니다. 얘. 이게 뭘 하는지를 본 거예요. 사실 이것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밸류를 키랑 밸류로 저장할 수 있고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는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의 밸류를 키 밸류. 그럼 이 녀석의 데이터 키 밸류면 그냥 해당 키 값으로 밸류를 꺼내 쓸 수 있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디터라고 하는 녀석한테 이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꺼내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행위를 한 후에 마크다운이라는 변수한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get markdown 방식으로 불러와서 공백을 제거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거고요. 내용을 입력했을 때, 입력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body의 밸류를 마크다운으로 세팅한 거예요. 지금 body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한 다음에 작성 버튼 누르면 여기서 밸류 세팅까지 하고 보내는 건 막아놨죠. 그러니까 넘어가진 않는데 이 값이 여기에 있는 인풋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이 녀석의 타입을 히든으로 가려놓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서브밋을 보내버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타이틀과 바디로 인풋 값이 넘어갈 거니까 컨트롤러 쪽으로 그럼 이 값을 사용해서 인설트를 그냥 시켜버리면 되겠죠. 얘를 사용하는 방식 실제로 이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에디터를 불러오는 이 과정 이거는 그냥 붙여넣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만큼은 위에 거는 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 코드에 적용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플러그인을 불러오는 코드라던가 링크 그리고 스크립트 이것들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애들이 헤더에 다 있으면 우리 지금 헤더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다 나오고 있는 페이지잖아요. 얘가 다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 에디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얘네들을 다 불러오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모든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에디터를 적용시키는 곳은 write.jsp 그리고 우리가 detail.jsp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modify.jsp 이 정도가 전부일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게 이거고 디테일은 뷰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댓글은 입력을 하지만 양식을 에디터까지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럼 실제로 쓰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헤더에 다 넣어놓으면 나머지 페이지들은 다 손해볼 거니까.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들을 다 이쪽에다가 몰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파일 안에 스크립트도 같이. 그리고 얘네들 한테만 저 별도의 파일을 불러오게 할 겁니다. 그럼 페이지를 그릴 때 불러왔으니까 그 위에 세팅이 될 거란 얘기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런 녀석들도 가져와질 거고 스크립트도 세팅되어 있겠죠. 그럼 그 스크립트가 적용이 된다면 파일 안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사용이 가능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디터, 토스트 UI 에디터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다 열어드렸으니까 실제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실제로 제가 적용하는 것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 대략 한 10분 좀 넘게 있는데 이 시간에도 일단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실제 코드에 에디터 적용하는 방식